주식에 절대 비법이란 있을 수 없다. 물론 자기만의 방식은 있을 것이다. 그 방식이란 상당 기간 시도해 보아서 수익이 있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그 방식, 비법, 기법이라는 것도 세상에 공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비법일 수가 없다. 비법이란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써먹어 보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때라야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치니 홈런이 잘 나오더라 했을 때, 이렇게라는 비법을 혼자 알고 있을 때라야 비법인 것이다. 그 비법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에 상대가 알아채고 다른 방식으로 공을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기왕 주식을 하는 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은 필요하다. 그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의 방식. 주식시장에서 비법이 공개되는 순간 그 비법은 이미 용도 폐기된 것임을 설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무리 왕초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더, 비법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주식은 그만큼 델리케이트하다. 그렇다면 자기만의 비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영원히 갖지 못하고 패배만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비법을 갖게 되어 수년간 벌다가도 한 판에 잘못되어 다 날릴 수도 있다. 결코 절대적인 비법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잘 되다가도 한 판에 다 날아가는 것이 주식의 속성이다. 이상의 내용을 개미들이 모를까? 몇 번 깨져보면 다 알만한 평범한 사실 아닌가? 개미들은 불나방이다. 다 죽을 줄 다 알면서도 때가 되면, 장이 열리면 객장에 불이 켜지면 끊임없이 날아드는 개미들 아닌가? 영원한 절대적인 기법이란 애시당초 있을 수 없으며 구태여 확률이 높은 기법이라고 한다면 장투뿐이다. 얘기하고 보니 관념의 나열이라서 현실성이 없는 허접 그 자체이다. 하지만 주식 5년 이상 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리라 믿는다.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영원한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는 고수가 될 것을 꿈꿨습니다. 진입하는 순간 주가가 불을 뿜고 청산을 하면 계좌가 빨간색으로 도배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고는 8년 정도를 정진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만화에서나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전능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번 클릭할 때마다 수익을 주워 담는 초고수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겨두겠습니다. 하수인 제가 그런 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런 경지는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원히 그런 고수의 경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영원한 하수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신이 아닌 이상 전국 구석탱이 어딘가에서 어떤 큰손이 어떤 주문을 넣어서 시세를 어느 방향으로 튀게 할지 알 수 없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과거 차트는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차트는 줄기세포가 아니라서 미래의 모든 시세를 잉태하고 있지 않아요. 시세는 과거 주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인간들로부터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예측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습성이 있기에 주가의 그러한 면이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고, 따라서 오랫동안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때때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암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맞아떨어질 수 있기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렵지만요.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 정도라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손 쳐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세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1만 원의 가치는 해야 할 주식이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이런 주식이 2천 원으로 떨어지면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더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이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들에게 기업을 보는 안목을 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각 산업 부문 및 기업만을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투자 지평 또한 개인들에게 요구하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방법이 대두되는데
결국 시세 그 자체를 통해 단기적인 예측을 이끌어내어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딩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물론 트레이딩이 투자보다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애널리스트를 고용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아니라 혼자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종목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 분석보다는 범용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개미들은 오늘도 차트를 연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차트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기술적 분석 서적을 읽고 달달 외워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책이라는 것의 태생적 한계상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무조건 올라가나요? 과연 그렇던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발생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밖에는 길러질 수 없습니다. 책만 보고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될 수 없고 피겨 스케이터가 될 수 없습니다. 책은 언제나 시간이라는 요소를 넘어서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감각적이기보다는 개념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환경에서 매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익힌 다음에는 시장에 계속 적용해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시장에 맞춰 나가는 것을 훈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가지 비법만 터득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론은 간단합니다. 시세에는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시세는 또한 정치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입니다. 보수는 시세를 이평선 근처로 되돌리려고 하고 진보는 시세를 더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시세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세는 또한 박자가 있습니다. 또한 시세에는 추세가 있습니다. 제반 시장 여건과 다른 시계열과의 관계, 환율 유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론은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봅니다. 그 근거를 노트를 사서 기록해 봅니다. 기록하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소액을 베팅하여 자신의 생각이 맞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서 간과를 했는지를 반성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이렇듯 철저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훌륭한 트레이더가 탄생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천재 트레이더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패망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마음으로 2월 1일 7년째 잠들어 있던 HTS를 깨우느라 아이디 찾고 비번 찾아서 로그인을 하였다. 어라, 이런 거금이 잔고에 있었네. 16,000원. 피식 웃고서 연계 통장 찾느라 사무실을 뒤집은 끝에 겨우 찾아내었다. 돌아보면 지난 시절 주식과의 인연은 악몽 그 자체였었다. 직장 회사 사장의 권유에 넘어가 뭣도 모르고 모았던 돈 1,500만 원으로 회사 사장이 찍어준 주식을 샀다. 하는 사이 정신 차리고 보니 잔고 230여만 원. 그때부터였다. 미친 듯이 주식책 사서 보고 본전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때가 다행히 뭣도 몰라서 손절을 안 한 탓에 걔가 주식을 사도 돈을 벌던 그때 3천만 원까지 불어나는 기쁨도 잠시 일신상의 이유로 2년여간 주식을 할 수 없게 된 나는 그래, 묻어두자 관심 끄고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나 2년 후 계좌를 열어본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상패. 어떻게 이럴 수가 상패라니. 그때부터 나의 주식 행로는 여기 실패담에 올린 많은 분들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신용미수는 기본이었고 나중엔 개미의 마지막 무덤인 파생까지 그리고 깡통의 깡통. 결정적인 사건은 사장 친구가 코스닥 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자주 회사에 오더니 사장하고 속닥속닥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 날부터 사장이 업무를 접고 주식만 하란다. 그렇게 엮인 코스닥 작전주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다. 고급 정보라며 던져준 미끼에 몇 번 재미를 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인 거다.
물론 순수한 의도였지만 그 피해는 막심했다. 1,000만 원만 하라고 당부했던 식구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친구 놈은 3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린 것이다. 주변인들이 날린 돈만 10억대였다. 술에 취해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친구에게 주식하지마 임마. 돌아온 대답은 이미 늦었어였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대성통곡을 하였다. 지인들을 파멸로 몰고 간 인간 쓰레기 그게 나였다. 그 후로 페인으로 영혼 없이 지낸 시간이 몇 해던가. 그때 진 빚은 아직도 나를 옥죄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우여곡절 끝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낙향하여 살고 있다. 삽질 몇 번에 헉헉대던 나는 이젠 제법 고랑내고 비닐 씌우고 농부 흉내를 낸다. 직접 판넬 사다 살 집도 꾸미고 마당도 직접 포장까지 하고 이젠 그럭저럭 사는 집 같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절대 공짜는 없으며 한 삽 한 삽이 모여 고랑이 되고 밭이 되고 집이 된다는 것이었다. 시작할 땐 까마득했었는데 내가 해놓은 것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되었나 나름 뿌듯했다. 그래 그거야. 땅을 가진 이가 씨앗을 투자받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후에 투자한 이에게 분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돌로 가득 차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에 씨를 투자할 농부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돌밭이지만 땅 주인이 열심히 돌을 치우고 밭을 일구고 있다면 당장은 몰라도 내년을 보고 씨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름진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씨를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농사는 씨를 뿌릴 때와 기를 때와 수확할 때와 휴식할 때가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겨울이 온다. 봄이 아닌 여름에 씨를 뿌리면 자랄 수는 있지만 수확할 수가 없다. 겨울에는 아예 자라지도 않는다. 나는 어찌했던가. 자갈밭이 분명한데 주인의 말에 현혹돼서 황금 들판을 상상했구나. 실체를 안 보고 내가 만든 허상만 보았어. 여름에 씨를 뿌리고 즐거워하다 수확을 못하고 겨울에 씨를 뿌리고 싹트기를 바랬으며 심은 씨가 갑자기 커서 1년에 수십 번 수확하는 꿈을 꾸었지. 한 삽 한 삽이 모여 밭이 되고 때를 맞춰 심어야 수확할 수 있음을. 그래. 주식시장은 본디 나쁜 곳이 아니었어. 나쁜 놈들이 있을 뿐이고 바보인 내가 있었을 뿐. 2월 1일에 첫 입금을 하고 중국 증시 폭락으로 10% 손실을 보았다. 씩 웃었다. 두 번째 입금을 하고 깨달은 대로 해보는 거야. 지금은 겨울이 끝나고 이미 무릎까지 자란 농작물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그런데 겨울이라고 떠들고 있어. 기름진 밭이면서 이미 주인들이 무릎까지 키워놓은 밭에 씨를 뿌리자 한 삽 한 삽 한 뿌리 한 뿌리 수확하는 거야. 그게 나중엔 밭이 되고 집이 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밤새 미국장 안 보고 주식 사이트 안 들락거리고 뉴스 신경 안 써도 매매하는 게 즐겁고 편해. 욕심을 버리고 한 삽 한 삽. 봄에 때 맞춰 기름진 땅에 뿌리면 결국은 싹이 난다는 믿음. 이건 기적이야. 주식을 시작한 이래 이런 성과는 처음이야. 3월 4일 현재 원금이 45%가 늘었어. 이럴 수가. 그래. 주식도 결국은 농사였던 거야. 때 맞춰 씨 뿌리고 인내를 가지고 보살펴서 수확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 순리를 거스르려 했던 거였어. 아파트 옥상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피안인데 그럴 때도 나는 깨닫지 못했던 거야. 모든 것은 내가 문제라는 걸. 내 나이 50 초반, 앞으로의 인생이 어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으며 한 삽 한 삽 땀의 노력만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으로 족하다. 데이트레이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려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참고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주가가 움직이는 모니터를 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수익이 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러한 기회가 화면 위로 무수히 흘러 지나간다. 매번의 기회마다 매매에 참가했다면 큰 수익이 하루장을 마감한 내 잔고에 쌓여 있을까? 수익이 그렇게 쉽게 내게 찾아올까? 혹시 상승할지도 이 정도면 반등하겠지. 그냥 한번 매수해볼까? 잘하면 먹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와 같은 마음으로 매매에 참여했다면 당신은 불과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손실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하루에 한 번의 매매를 실패하면 다시 복구할 기회조차 없었던 매매. 기회가 단 한 번뿐이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자. 단 한 번의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그 시절을 생각하자.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단 한 번의 매매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지켜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쉽게 매매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 참고 또 참자. 절대적인 수익의 기회는 참는 자에게 다가온다.
수익의 기회를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다. 시장이 아수라장이어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느니, 적자인 회사가 왜 이렇게 상승하느니 하면서 푸념하지 말자. 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급의 논리를 따른다. 매수세가 강하면 오르고 매도세가 강하면 내리는 것이다.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을 움직이려 하지 말아라. 시장은 시장 그 자체로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시장을 지켜보는 온순한 관람자이면서 수익의 기회가 왔을 때는 어김없이 뛰어들어가 수익을 챙겨 나오는 맹수로서만 자리하면 되는 것이다. 시장은 결코 만만하게 내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아주 겸손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반면 시장은 기다리는 당신에게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훌륭한 데이트레이더는 겸손해야 하며 시장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 참고 또 참는 가운데 나타나는 절대적인 수익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데이트레이딩 제1원칙인 것이다.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왕따가 되어야 한다. 이즘에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이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서까지 발생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왕따가 된다는 것은 군중에 동화되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나오고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의적인 것이었다면 문제시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 군중에 의해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왕따가 되어야 한다. 자의적인 왕따가 되어야 하며 타인 군중에 의해 왕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 군중이 손실을 입고 있을 때 혼자서 이익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군중이 이익을 내는 소수를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지만 행동으로는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따돌림으로 괴롭히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학교나 직장과 같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직접적 관계의 집단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여 주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의 결과는 각자의 자산의 증감으로 나타나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냉정한 곳이다. 따라서 결코 그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행동을 하지도 않으며 할 필요도 없다. 왜 주식시장에서는 왕따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시장에서의 승자는 군중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모두 팔고 싶어 할 때 매수하고 모두들 사고 싶을 때 매도하는 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이 쓰레기처럼 보일 때 주워 담고 황금처럼 보일 때 과감히 버릴 줄 아는 패러독스한 행위가 데이트레이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심리 상태의 예를 들어보자. 첫째, 공포의 심리 상태와 데이트레이딩을 설명해보자.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하한가 근처이고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에 비해 극히 작은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는 하한가에 대한 공포에 쌓이게 된다. 따라서 서둘러서 매물을 내놓고 그러한 매물에 의해 주가는 급락을 한다. 이때 전문 데이트레이더들, 왕따는 하락의 폭과 하락의 시간, 잔량의 변화를 냉정히 파악하고 매수하게 된다. 매수세의 유입이 하나둘 생기면 반등을 주고 다시 매수 잔량이 증가하고 공포의 감정은 매도해버린 행동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매수해서 복구하고 싶은 욕심으로 바뀌게 된다. 둘째, 탐욕의 심리 상태와 데이트레이딩을 설명해보자.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상한가 근처이고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에 비해 훨씬 많아. 금방이라도 상한가에 진입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그 주식을 매수해 상한가에 팔거나 다음날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마음, 즉 탐욕이 생기게 된다. 혹 그 주식을 이전에 매수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한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욕심으로 결코 매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냉정한 전문 데이트레이더들, 왕따는 다수의 생각의 반대편에 서서 과감히 매도를 한다. 이론적으로는 다수의 생각과 다른 편에 서는 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실전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부분이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데 아무도 건너지 않으면 혼자서 건너기 어려운 것처럼, 빨간불인데 모두들 건너면 따라서 건너는 마음처럼 실전에서는 탐욕과 공포, 욕심과 두려움에 의해 자신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훈련하고 원칙을 지켜내는 자신만의 매매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모두들 상한가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주식을 내다 파는 데이 트레이더를 비난한다. 또한 모두들 하한가라도 팔려고 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데이 트레이더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의 비난을 한다. 주식시장에서 결과는 수익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미덕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손실을 입으며 미덕을 논할 수 있는가? 때문에 시장의 눈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그로 인해 시장에서 왕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수익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어내야 하며 시장 군중 심리를 역이용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매매일지를 작성하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소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여 시장을 분석하고 주가를 예측한다. 기본적 분석을 위해 각종 정보나 증권사들의 시황에 귀 기울이며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열심히 읽는다. 기술적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또는 증권사 직원과 상담을 하고 나름대로의 자신에 맞는 예측 기법을 얻어내려 노력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많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이 있는지 찾기 위해 애를 쓴다. 모두들 시장 주변에 많은 증권 정보를 찾아다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 있지만 그 결과로 인한 수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의 결실이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은 이성적 이론의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 심리적 요인에 의해 수급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이론적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시장 충격에 의해 쉽게 흔들려 수익의 기회를 놓치거나 적시에 손절매를 하지 못해 큰 손실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자신만의 매매 원칙의 발견, 흔들림 없는 투자 심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일지 작성이 필요하다. 모든 투자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매매일지의 작성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데이 트레이딩의 중요한 유용성 중에 한 가지는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바로바로 그 다음 매매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하루의 매매를 돌이켜 보면서 매매일기장을 작성하라. 손실을 본 하루였다면 왜 매매에 실패했는지, 수익을 본 하루였다면 어떤 매매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느끼고 기록해 두어라. 그것은 당신만의 매매 기법과 매매 원칙을 발견하고 굳건히 하는데 이용될 것이며 당신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매매일지는 내일의 매매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성이 없는 매매는 의미가 없다.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을 위한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여 자신을 수익이 날 수 있는 습관 속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한 행동이 없이 매매를 한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수업료를 내면서도 아쉬움의 자리를 뜨지 못하는 도박장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루장을 마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매매일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당신을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기억하라. 처음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액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즐거운 마음을 갖는 소박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을 내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있듯이 매번의 매매에서 과욕을 부리게 된다. 하루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벌어서 기분이 좋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만족하는 욕심이 생긴다. 그러한 영향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어 과소비를 일삼고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끝도 없이 추락하는 장세 속에서 매일 자고 일어나면 하한가를 맞았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큰 손실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매일 아침 오늘은 원금의 5%만 벌자는 생각으로 하루장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매일 원금이 5%씩 증가하는 자기 계좌를 장 마감 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설령 5%가 아니라 1%의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기쁨은 또 얼마나 좋은가. 데이 트레이딩은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매매에 욕심이 부과되면 그 매매는 실패한다. 성공적인 매매의 결과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수익을 쳐다보면서 매매를 하면 결코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 점은 주식을 업으로 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고객들을 지켜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다.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데이트레이더들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수익을 낸다. 경험적으로 데이트레이더의 70% 이상이 이 시간 동안에는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전장 시작 후 1시간 동안의 변동성이 가장 좋다는 시장 속성과 각자들의 마음가짐이 오전 시작하자마자는 원칙을 지켜내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오후장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수익을 낸 데이트레이더는 30에서 50%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시간에 손실을 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는 오후에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마감하려는 데이트레이더들에 의해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아침에 다짐했던 마음을 시간이 흐를수록 잊기 때문이다. 전일 매매에 실패한 경우 잠자리에 들기 전 다짐을 한다. 내일은 정말 원칙대로만 매매하고 보수적으로 하여 3% 정도만의 수익을 목표로 해야지 등의 다짐을 하고 다음날 아침 그 다짐을 되새기며 장을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정신없이 매매에 열중하는 사이 전날의 다짐은 아침의 다짐은 까맣게 잊고 수익을 내는 매매가 아닌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도 손실이 나서야 깨닫는다. 하루가 이럴진데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날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다짐들을 잊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처음에 다짐했던 것들을 되새겨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고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매번의 매매를 신중히 해야 한다. 데이트레이딩으로 몇십만 원씩의 수익을 내기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매매를 해야 하며 그 이상의 수익은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많은 매매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매일 저녁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처음의 마음을 글로 써보자. 그리고 되새기자. 그것만 지켜낼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데이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주식 투자로 배운 점. 고수분들이 많은 곳에서 부끄러운 글 쓰게 될 것 같아 미리 송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많은 소액 투자자들 초보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글 하나 적어봅니다. 만 4년간의 투자 실적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즉 주식 투자 대신 은행에 이 돈을 넣었다면 더 나았겠지요. 하지만 전 주식에 입문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총 투자금을 수업료로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고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절대 느끼지 못할 교훈을 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께서 그러하시겠지만 제가 주식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친구가 경영진으로 있는 코스닥 종목의 투자였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가 3배 뛰었다. 앞으로도 3배 이상 갈 것이다. 투자해봐라. 친구의 장밋빛 전망의 주식에 대해 모르던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3년간 일해서 가지고 있던 목돈 중 일부를 전액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주가는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종목에서 원금을 만회해 보겠다는 생각에 없는 형편의 목돈을 마련하여 이런저런 종목들에서 미수단타 매매를 하면서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 수렁 속에서 투자금의 70% 이상 까먹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총 투자금 4천만 원에 1천만 원이 남은 상황에서 소액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미련을 못 버려 심하게 물린 종목들에 물타기를 했지만요. 여러 시행착오를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패보다 승이 많은 상황이 되었고 꾸준히 소액으로 부은 투자금이 쌓여서 총 투자금을 회복하기 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년간 배운 게 있다면 저만의 매매 원칙을 확실히 세운 후 이제 절대로 원칙에 어긋나는 매매는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종목은 많고 투자할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니까요. 종목 하나 못 샀다고 추격 매매나 뇌동 매매를 하는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어설프면서도 확고한 저만의 원칙은 1. 절대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키며 수익 실현은 5일선을 따라가면서 분할해서 실현한다. 3. 정배열인 코스피 우량주 성장 가능 종목을 경제 뉴스를 참고해서 분석 투자 중장기로 가지고 간다. 4. 코스닥은 1등주만 매수한다. 5. 물려서 탈출 가능성이 없으면 금액이 크더라도 과감히 손절한다. 투자 원금은 매년 총합 1천만 원까지만 증가시킨다. 조만간 원금을 폭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저는 이 돈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개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큰 배움을 얻었으니까요. 투자 초기에는 큰 수익보다는 큰 배움을 얻으시길 바라며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